뉴욕 유엔 본부를 찾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핵실험 강행을 의미하는 으름장을 놓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적십자는 탈북 종업원 가족들을 서울에 보내겠다며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님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미국 방문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의 핵 위기에 관련돼서 리수용 외무상이 현재 그 뉴욕을 방문 중인데요. 2013년 당시 이제 5월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에도 제3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어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를 했었는데 북한의 도발 수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여가던 중에 당시 그 5월 달에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육자 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던 그 도발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보름 뒤인 당시 그 6월 6일 현충일 날 북한의 그 조평통은 대변인 특별 담화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해서 남한 당국과 회담을 할 수 있다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해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의 성과가 보름 뒤에 대화로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남북 간에는 당국 회담을 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 협력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의 뉴욕 방문은 같은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요. 광명성호 미사일을 발사를 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매우 강도 높은 현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의 최영해 버전으로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을 해서 다시 대화 국면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 대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또는 또 제3의 인물이 과연 리수용의 이러한 의도를 맞춰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줄 수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이 행사가 치러진 이유인데 리수용 외무상은 여기서 전혀 관련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노력도 해보았고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네, 이런 언급을 핵실험에 대한 사전 경고성으로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리수용 외무상의 발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들입니다. 네. 이 회의 자체가 현재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를 현재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원래 예정됐던 대로 현재 북한에서 12년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 치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북한에서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의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고 그 이유는 리수용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30만 명이 넘는 그 한미 연합군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러한 훈련들을 모두 다 이제 핵 전략 자산을 이제 동원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하고 있고 북한을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런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갑자기 논리의 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수용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엉뚱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번 그 뉴욕을 방문한 목적이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서명을 한다거나 이처럼 대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의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그 마음속에는 핵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그리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은 이래 굴하지 않고 핵 개발의 의지를 계속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미국이나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이 성과를 내놓기 전에는 절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요. 네. 이러한 이수용 외무상의 발언 때문이라도
현재 그 국제사회는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향해서 좀 대화 요청을 강력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작 미국은 지금 대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대화 움직임을 거부할 경우 북한의 다음 대응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그 3월 15일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 폭발 실험 그리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 지도자가 이미 핵실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그 이후에도 핵탄두의 모형이나 여러 가지 그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과학 기술로 개발한 핵 기술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매우 위협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북한의 핵 기술을 매우 하나하나 마치 살라미 전술처럼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한 상태이고 이러한 공개가 끝난 다음에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 가서 유엔 본부에서 우리는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 있다. 핵 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그 리수용 외무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핵실험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수용 외무상이 23일까지 뉴욕에 머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대화의 노력을 접촉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북한이 2013년도에 의도했던 그 최용해처럼 어떤 대화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낸다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애초에 의도했던 여러 가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지 못할 경우 빈손으로 결국은 이제 평양에 돌아갈 경우에 결국 북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결국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위협적인 또는 무력적인 이런 도발들을 결국은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판단입니다. 네. 그게 이번 주말이 되겠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네. 현재도 굉장히 긴박하게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적십자의 위원장이 이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가족을 서울에 보낼 거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들의 집단 귀순을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 당국은 우리 인원들을 집단적으로 유기에 납치한 데 대해 사죄하고 그들 모두를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 네, 귀순이 아니라 납치다, 또 가족 면담을 제안하는 걸 보면 대외적으로 피해자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13명이나 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했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3명이 자의에 의해서 또는 그 우리 통일부의 표현에 따라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느껴서 남한에 대한 동경을 갖고 결국은 탈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북한 측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그 전면에 나선 것은 결국은 북한의 조선 적십자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한적십자사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기구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북한의 종업원들이 7일 날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닷새 만인 지난 12일 날 당시에 그 조선 적십자에서는 전대미문의 유인 납치 행위다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1일 날 또 적십자의 대변인이 또 담화를 통해서 역시 이들은 납치가 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조선 적십자의 리충복 중앙위원회 위원장까지 현재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차원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인물들을 동원을 해서 현재 우리 남쪽에 이들에 대해서는 납치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안 될 경우에는 이 가족들이 서울에까지 와서 그 종업원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결국은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수용할 수 없다. 국제적 관례를 봤을 때도 이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제적 관례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사실 그 국제사회에서 이런 그 본인의 희망, 의지에 따라서 정치적 망명을 함으로써 각 국가 간에 또는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좀 충돌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1967년도 3월에 당시에 스탈린의 딸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던 그 스베틀라나, 이 스베틀라나가 당시에 비동맹 국가인 인도를 극비리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공식적인 그 소련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인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뉴델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망명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의 딸이라는 이런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서 만약에 스탈린의 딸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 국가로 망명을 했을 때는 당시 소련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소련 정부가 굉장히 이 스베틀라나의 망명 사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소련에서는 그러한 확인을 한 이후에 결국은 그러면 납치가 된 것이다. 해서 굉장히 그 논쟁이 이어졌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북한의 동맹 국가 중에 하나인 쿠바의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있는데요. 이 카스트로 의장의 딸인 알리나 레부엘타가 또 스페인에서 미국 망명을 또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두고도 역시 그 쿠바 정부와 또는 이제 미국 정부 간에 굉장히 많은 그 의견 충돌이 있고 굉장히 마찰을 빚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국제적 관례에서는 본인들이 결국은 희망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희망에 따라서 결국은 망명이 받아지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북한 종업원들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하는 경우도 본인들의 희망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네네. 현재 이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적십자가 나서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망명을 했냐 아니면은 한국 정부 또는 이제 국가정보원이 납치를 했냐 이걸 놓고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국제 관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CNN 인터뷰에 종업원들의 동료가 나왔잖아요. 지배인과 한국인 사업가한테 속아서 끌려갔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까지 납치를 주장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사실 중국 당시에 그 닝파에 있던 그 북한 식당 유경에서 네. 20명의 북한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가운데 13명은 결국 이제 그 지배인을 포함해서 남한행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남아있던 7명이 어디로 갔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에서는 취재 경쟁이 좀 벌어졌었는데 결국 이제 평양으로 돌아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CNN 카메라 앞에 나와서 결국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결국 내용은 뭐냐면은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김정은 지도자를 버리고 남한에 갈 사람들이 아니다. 결국은 납치가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외신이란 매체를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그 수석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허강일 지배인이 본인을 불러놓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남한에 가려고 한다는 의지를 본인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했지만 이걸 막지 못하고 결국은 남한행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과정까지 배경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번 이 집단 탈북의 과정이 북한에서 봤을 때는 납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CNN 매체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또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의 7차 당대회 36년 만입니까? 열릴 예정인데 그런데 이게 36년 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분위기 때문인지 외빈도 거의 초청하지 않고 그냥 내부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그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이제 7차 노동당 대회 같은 경우에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국제 그 공산당 또는 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축하와 함께 성대하게 행사가 치러질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네.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6차 노동당 대회가 북한의 평양에서 열렸는데 당시에는 세계 118개국에서 무려 170여 명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사회로부터
다음 달 초에 열린 다음 달 초라 해봤자 벌써 이제 시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네네.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그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김영철 부장이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오스를 방문을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그 7차 당 대회에 라오스 공산당 대표를 초빙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을 하긴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이 라오스를 포함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평양에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다 볼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결국은 외톨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이제 반증하는 거라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만류를 하고 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카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런 것 유엔에서 대북결의 2270호로 결국은 다시 북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심판을 내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북한이 결국 국제사회 흐름을 거꾸로 가고 있다. 결국은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 그 노동당 7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북한만의 그들만의 행사가 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네, 당 대회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려진 지 6개월 정도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베일의 사이트에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북한 노동당 그 규정상 네. 그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 전에는 6개월 전에 공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규정에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내년 5월 초에 노동당 7차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공고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5월 초라고 했는데 어느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 있는데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7차 당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70일 전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거꾸로 달력을 역산을 해보니까 2월 23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70일 뒤라면은 결국은 5월 2일이 되는데 네. 그러면 5월 2일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일부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그 국회 보고 과정에서 5월 7일이라고 당시에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남측에서는 한동안 5월 7일설이 유력하게 또는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네. 또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 또 국가정보원에서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7일설도 아니고 또 그렇다면은 10일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북한에서는 이에 네. 대해서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언제 열린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이러한 당 대회를 위한 준비 작업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각 도별로 노동당 대표에 참석할 수 있는 그 방청자들이나 대표자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이번 대회의 대표로 추대하는 이런 행사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월 초로 예정된 행사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 문관현 연합뉴스 담북관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